지금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주호영 후보 인사드립니다.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큰 싸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할 일은 태산 같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이런 중대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누구나 통합을 주장합니다. 총선에 참패해서 우리 당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저는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난항을 겪던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완성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았던 김종인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장외 집회 없이도 15%의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당과의 합당 준비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당 밖 주자들의 영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입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한 번이라도 성공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척이나 복잡한 야권 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진정한 프로가 필요합니다. 저 주호영은 즉시 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야권 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성공해 내겠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그것을 경험하고 성공해 본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저는 관여한 선거에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07년, 2012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 대구에서 무소속으로도 당선돼 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옮기고도 김부겸 총리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서 대선 승리의 희망을 열었습니다.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패배를 반복한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 바로 저 주호영이 최고의 장수 아닙니까? 우리 당, 제가 봐도 매력이 없습니다. 우리 책임당원은 28만 5천 명이고 민주당은 80만 명입니다. 이 차이는 지도부가 당을 일방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의 주인인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하고 한두 사람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곳에 제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공감정당, 매력정당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집단지성을 구하겠습니다. 2030 세대의 정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당직에 청년 당직자를 별도로 임명하겠습니다. 많은 젊은 후보들이 나와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패기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륜과 패기의 조화입니다. 첫째, 누가 야권을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둘째,
누가 당을 혁신하여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가? 셋째, 누가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누가 결국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는가? 이 딱 네 가지가 이번 선거의 기준입니다. 대선 승리에서 정권교체 이룰 당대표, 선거 승리에서 정권교체 이룰 당대표, 바로 여기 저 주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문표 후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문재인 4년의 결산은 국민을 적폐로 분열시키고 그리고 51% 민주주의로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전당대회 참으로 중요합니다. 당대표 10개월짜리입니다. 10개월에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실용주의 개혁을 통해서 준비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경륜과 경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요즘 새로운 인물을 이야기하는 논리들이 많습니다. 저는 비닐 우산으로서 태풍과 폭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실패한 장수가 전쟁에서 다시 쓰는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논리, 새로운 인물 좋습니다. 비닐 우산으로서 엄청난 세파의 폭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한 번 실패한 장수를 다시 전쟁에 쓰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그러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개혁정당, 정책정당을 우리는 짧은 기간이지만 만들어내야 됩니다. 개혁은 시대의 요청이고 정책은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자양분입니다. 우리 정당은 표를 받는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 모두가 다 필요한 정당, 나에게 필요한 후보가 그런 대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이 나라들은 국민 수치, 행복 수치가 65% 이상 됩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까? 그것은 바로 생활정치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치를 정당에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군화하는 것입니다. 말로 선언적으로 안 됩니다. 이제는 청년청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도 속에서 청년이 함께 뛰는, 함께 우군화하는 그러한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년 3월 9일 날 정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청년의 저는 손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6월 1일 날 청년청을 신설해서 우리 청년정당이 되고 청년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청년청 신설 지금 행안위에서 잘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당은 꼰대 정당이 아니라
청년정당이 돼서 내년 3월 9일은 청년이 전면에 서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획기적인 개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도의 확장입니다. 중도 확장 없이 우리 자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도 확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일찍이 사무총장과 그리고 조직관리위원장, 최고위원, 그리고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교육위원장, 농어촌공사 사장, 그리고 전국 태권도연맹 총재, 이런 것들이 중도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적인 인적 자원입니다. 또 지난번 100만 서명운동 때도 이 서민과 그리고 중산층에서 580만 명의 서명을 받았던 그 인적 자원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강하고 그리고 수권정당이 되면은 후보군들은 모시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고, 이랬을 때 후보를 모시기가 우리는 수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후보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기차를 같이 찾느니 무슨 아파트에 같이 있느니, 도대체 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권정당에 대표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조르게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당당합시다. 후보가 오면은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후보를 결정하는 강한 정당이 돼야 됩니다. 없다. 준비된 당대표가 필요하다. 경험과 경륜의 당대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역설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영석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고통, 일자리 절벽과 소득 감소, 빈부격차, 서민과 없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저 윤영석 오직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큰 애국심을 가지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오셨습니다. 또 우리 당이 탄핵을 당하고 대선에서 참패를 당하고 총선에서 연이은 참패를 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할 때마다 우리 당원들께서는 우리 당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당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삼선 국회의원의 경험으로 우리 국민의 힘을 살리겠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 힘의 승리를 이끌어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업을 이뤄내야 하는 그러한 당대표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민주당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둘째로는 우리 당을 화합시키고 범야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저 윤영석은 3선의 국회의원 동안 그야말로 칼바람이 몰아치는 친문, 친노의 본거지인 양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저 윤영석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당 100명이 나와도 무섭지 않다고 하는 그런 기대과 용기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고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또한 그야말로 참 산골 초가집에서 태어나서 12살까지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이지만은 또한 중학교 3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저희들이 뒷바라지한 누님이 직업병으로 일찍 타계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에
노동부의 근로기준과의 자원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한 고용보험을 만들고 또한 그 뒤에 서울시에서 인사동길을 만들고 삼청동길을 만들 세종문화회관을 개혁한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해낸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새로운 정당으로 이번 정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발짝이라도 진전시키고 새로운 미래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 당이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 21세기형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당, 스마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우리 당이 다 수렴할 수 있고 또한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우리가 큰 변화를 이뤄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당의 모든 그동안의 관행과 조직과 또 프로세스와 과거의 시스템을 모두 폭파하고 다시 해체해서 리빌딩하는 그러한 대전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특히 공천제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우리 당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예외를 만들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공천제도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대한민국 정치의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혁파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또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개혁과 국민의힘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활주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변화의 선봉에 저 윤영석이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모든 국회의원들, 우리 당원들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조경태 후보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53세 오선의 젊은 당대표 후보 조경태. 선거에 강한 사나이 조경태. 지피지기 100점 100승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후보 조경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 당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저 조경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정권 창출의 희망, 정권 교체 대표 기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존경하는 후보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꼭 정권 창출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 조경태를 당대표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PPT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8살 나이에 제가 우통을 벗고 출마를 했습니다. 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저 정신이 바로 저는 이 청년의 정신이다. 감출 것 없는 정치 제가 실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혹시나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28살의 나이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께 그 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8살 때 민주당으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떨어지고 이후에 3번째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운 좋게 5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을 민주당으로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일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피직이면 백전 백성이라 했습니다. 또한 지피직이면
절대 위태롭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정권 창출을 위해서 상대를 잘 알고 특히 문재인 일파들의 술수를 잘 읽는 저 조경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미 9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5대 불가론을 제가 최초로 제시를 했습니다. 5가지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문재인은 능력이 없다, 자질이 없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역대 정권 가운데서 가장 무능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저는 이 일파들과 민주당에 있을 때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느냐라고도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년에 정권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당, 국민의 당의 정권 창출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권 창출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의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평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야야, 니는 절대 상대당 또 상대 정치인 비난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보고 포용의 정치, 관용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정치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왔을 때 제가 홀로 일어서서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당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용과 관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합과 화합과 관용의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석방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나아가서 저 조경태는 우리나라 정치 최초로 실용정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항상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운동화를 신으면 편합니다. 운동화를 신으면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실용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운동 여러분, 저 조경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김웅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의 참패로 반칙과 특권이 감성파리와 선동을 만나면 그게 그냥 개혁이 돼버리고. 이혁진 누구 특보였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는 왜 정치를 합니까?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또 하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0년간 검사였습니다. 사기꾼 때려잡는 형사부 검사였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있는 기록들이 국민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행복한 검사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문재인 정권을 만나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과 싸웠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수석은 수석일 하라, 나는 내일 하겠다,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저는 거기에 항의해서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일당과 민주당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직접 싸워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 총선 저희 참패했습니다. 아시죠? 민주당이 저렇게 사악했는데도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힘을 변화시키겠다고, 불가역적인 변화를 내가 만들어서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이끌게 된 결심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승리의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변해야 승리합니다. 우리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공천 철칙을 확립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학살 공천, 혹덕 공천 없습니다. 둘째,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링 정당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선무당 사람 잡는 식의 정치는 그만둬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청년으로 나아갑니다. 청년 30% 공천룰 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당원 여러분, 300일 후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문재인 심판 이야기 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국민입니다.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빨리 중도로 뛰쳐나가 실용으로 국민의 삶을 해결해주는 정당이 돼야 그제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 IMF보다 더 어렵다는 이 시기에 도대체 우리는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 해법 없이는 우리는 대선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는 중도로 나가서 국민에게 일자리, 먹거리, 그리고 잠자리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선 승리 공식이자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합니다. 왜?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덜 죽게 하기 위해서, 고독사하는 노인을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차별과 소외를 시정하고 국민에게, 청년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 정치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대선 승리 공식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승리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승리의 공식을 들고 민주당에게 그대로 되갚음 해줍시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그리고 필승의 후보, 저 김웅을 반드시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준석 후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탄핵 이후에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념 논쟁과 지역 구도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란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준석과 함께라면 이번 전당대회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제 PT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저희는 기록적인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 분할 구도에서의 승리와 다르게 이번에는 전통적인 우리의 지지층의 2030 세대가 결합해서 세대 구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감탄하고 또 앞으로 두렵습니다. 사실 다시 이기려면, 이렇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결과가 영속적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요? 저는 원칙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저희는 상식적이고 비겁하면 안 됩니다. 지난 총선 전에 저희 당의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비상식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논란 등을 겪으면서 당은 정말로 비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정당이 음모론자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차피 크게 보면 우리 동지들인데 왜 그래, 이러면서 음모론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나누어 주는 것에 정말 인색했습니다. 당직이든 공천이든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계파로 나뉘어서 서로 공천학살을 자행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헛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만들었던 유세차의 작은 공간을 젊은 세대에게 내어주는 그 발상 하나로 2030은 열광했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후보가 아무리 차 위에 올라가서 본인들의 연설을 했다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5만 조회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도전 하나 했더니만은 젊은 청년들의 우리를 지지하는 연설은 하루가 다르게 조회수가 들어갔고, 나중에는 100만 조회수, 50만 조회수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준 선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혁신 공약들을 내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공허한 공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언급했던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시험. 지금의 젊은 세대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때문에 구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2년, 3년 수험 생활을 합니다. 그런 젊은 세대에게 우리 당의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아니면 당직자들이 MS 오피스를 어디서 파는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표를 얻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직자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의지를 젊은 세대에게 보일 때 젊은 세대는 저희를 신뢰할 것입니다. 대선 흥행이요, 누굴 영입한다, 대통합을 한다, 이런 것 이상으로 가서 형식과 그리고 경선 자체도 젊은 세대에 맞춰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여야 합니다. 제가 제안했던 2대2 팀 토론 배틀, 논리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신선한 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당직을 공개 경쟁 선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줄 세우기, 계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선되면 이런 당직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있다면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번 선거 그런 선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과 경쟁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은혜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경꾼이 될 순 없잖아요. 우리 경기인데. 나는 바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할 수 있겠니?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야죠. 힘들어도 해내야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권교체 3판짜리 김은혜.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스티브 잡스 사진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 내놨을 때 모두가 물었습니다. 저 작은 폰으로 도대체 뭘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안에 컴퓨터, 게임,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세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판도가 흔들렸죠. 변화의 힘입니다. 이 변화의 바람은 우리 국민의 힘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신진 주자들이 나와서 민주당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먼 훗날 역사가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바로 기호 2번에서 기호 1번으로 넘어가는 순간 놀라운 변화라고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을 할 것입니다. 잠깐 화면을 바꿔볼까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이 보이십니까? 착시입니다. 이 안에 손은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을 뿐이죠. 자, 계속 대선 지지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이제 집권당 되는 겁니까? 이 또한 착시입니다. 이 안에는 국민의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당내 주자들이 잘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당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매력 자본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당내 주자들 경쟁력을 올려주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매력적으로 우리 당에 안심하게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죠. 그러려면 당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당대표 새 얼굴 좋은데 좀 걱정돼. 그러시죠? 선무당이 사람 잡지 않을까?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김은혜라면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김은혜는 국회의원 경력 짧습니다. 그렇지만 1년 전 총선에 나설 때 저를 처음 봤다고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28년 동안 공경영회사라고 하죠. 그 언론사에서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기자에 이어서 9시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면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을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을 했었습니다. 그 임원으로서는 조직 운영, 그 능력을 연마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정치적 내공이 있었고 그렇게 훈련받은 조직 운영 능력이 있었다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제 당이 세 판으로 가야 된다 동의하신 분이라면 어느 한 계파에서도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저 준비된 미래 김은혜에게 안심하고 맡겨주십시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일단 정치 콘서트로 해서 대선 주자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비상시국에 알아서 지지율 띄우라, 그 주자들에게 할 소리가 아니죠.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완전 개방 경선으로 역동성으로 본선과 같은 흥행 제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내 주자와 외부 주자들이 함께하는 대선 프리 마케팅이라 하죠. 제가 대표가 마이크 잡고 나갈 수 있죠. 오른쪽에는 내부, 외부 주자 손잡고 왼쪽으로는 마이크 잡으면서 제가 전국을 누비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당대표가 돼야 국민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당대표가 돼야 우리 국민의힘 대선 시청률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야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투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열정으로 저는 이제 마운드에 다시 서려고 합니다. 한구 전력투구로 상대당을 강판시키는 그런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가져오는 마무리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 26년 전에 MBC 신입기자 김은혜는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실을 찾아서 무너진 건물 속으로 무작정 뛰어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는 낯익은 분이 계시죠? 당시 정동영 앵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설계도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있고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저 김은혜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준비된 미래, 김은혜의 도전에 응원을 해 주십시오. 반드시 대선 승리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후보죠. 나경원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해왔었는데 앞에 우리 젊은 후보들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봐서요. 저는 정말 이번 슬로건이 용광노정당입니다. 우리 젊은 후보들의 이런 패기와 이런 아이디어 정말 다 담아내겠다는 약속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나경원입니다.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당과 당원이 들러리가 되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당과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성과 폭주가 5년 더 계속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국민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당대표가 할 일은 첫째도 정권교체, 둘째도 정권 교체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공정한 경선 관리와 그리고 단일 후보의 선출,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당 안에도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지만 당 밖에도 뛰어난 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처럼 표를 갉아먹던지 분열한다면 우리는 패배를 넘어서 한마디로 괴멸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용광로 국민의힘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대선 주자를 민심의 용광로에 녹여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한 쇳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인 지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공정한 경선 관리, 그리고 과감한 쇄신, 그리고 거침없는 확장,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저 나경원, 계파 없는 정치인입니다. 홀로서기 정치인입니다. 우리 당의 당대표가 계파와 무관하지 않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도 어려울 것이고 어떤 외부의 후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이번 대선 승리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계파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과감한 쇄신해야 합니다. 과감한 쇄신의 방향은 당원과 국민이어야 됩니다. 당원 직접 민주주의 실행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정당, 그리고 실시간 당심 리서치 하겠습니다. 공천 쇄신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 공천 쇄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거침없는 확장해야 됩니다. 특정 세대,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당대표로는 거침없는 확장이 어렵습니다. 저 나경원 가장 확장성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심의 중원 잡아오겠습니다. 우리 당은 늘 약자와의 동행에
인색했다고 합니다. 저 나경원의 삶이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부족한 점 보충해서 확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4년 우리는 너무 엄혹했습니다. 저희 당의 벽체가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갔을 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셨기에 우리 당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외쳤기에 이제 저희는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나경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당을 지켰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정권 교체의 희망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시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옵니다. 감사합니다.